황성용의 톡톡 파생 상품 이어가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규대역지장 황성용 부장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워낙 세금 문제 예민해 있어요.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세법 개정 시행령 뭐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냐 마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신데요. 거기에 따른 좋은 상품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금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데요. 네. 세금을 뭐 아예 안 낼 수는 없지만 좀 덜 낸다거나 네. 또는 세금을 아예 안 낼 수도 있는 상품이 사실 있습니다. 아하. 비과세 상품. 그래서 어떤 것들 있나요? 예, 오늘은 일단 분리과세 상품하고 비과세 예.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는 이 원천징수로 이 과세가 종결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상품에서 발생하는 그 금융소득이라는 거는 이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2천만 원에도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상품을 제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금우대 저축인데요. 이 세금우대 저축 계좌로 상품에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9.5% 분리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9%, 그다음에 농특세 0.5%.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덜 내는 거죠. 예. 원래는 원천징수 세율이 15.4%인데 네. 9.5%만 내니까. 저축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20세 미만은 안 되고요. 20세 이상인 경우에 1,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 3,000만 원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보면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장애인, 국가 유공상의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네. 이런 분들은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저축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장기 채권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이 발행 당시에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을 우리가 장기 채권이라고 예. 합니다. 그러면 이런 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33% 세금만 내고 분리과세로 끝나는. 예. 그래서 33%는 이제 소득세 30%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3%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채권을 매수할 때에 분리과세 신청을 미리 하셔야 되고요. 예. 이 양도 가능한 채권이어야 되는데 이 발행일로부터 10년 이상이면 되니까 이제 투자할 당시에 잔존 기간이 10년이 안 남았다. 상관없다는 거죠. 예. 뭐 1개월만 남았어도 발행 당시에만 10년 이상이면 예.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해 발행분부터는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세법 개정이 되면서 2013년 이후 발행분부터는 이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채니까 10년 이상 채권인데 네. 그 이전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 네. 지금은 3년 3년으로. 이상 보유를 해야지 이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0년 만기 물가연동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연동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33% 분리과세로 끝나는데 예. 이 물가연동채의 경우에는 이제 물가의 연동에서 원금이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하락할 수도 있고. 근데 예. 이제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근데 이번에 또 나온 게 2015년 이후 발행되는 물가연동채의 경우에 네. 원금 상승분은 과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거나 2년 이후네요. 2년 예. 이후에 발행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들은 이제 원금 상승분이 비과세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10년 만기 그 터키 국채에 투자하시는 분 이자 소득도 이 33% 분리과세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인프라 펀드, 그 사회 기반 시설 투용자 회사 배당금 이것도 이제 분리과세 대상이었는데 이거는 2012년 말로 해서 그 분리과세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선박 펀드 등 선박 투자 회사 배당 이거는 계속 시행되는데 1억 이하의 경우에 5.5%, 예. 그다음에 1억 초과하는 경우는 15.4% 분리과세고요. 그다음에 유전펀드 등 해외 자원개발 투자회사 배당은 3억 이하 5.5%, 3억 초과 15.4%로 이 분리과세로 이 과세가 종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많은 상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받아 적어 놓을 걸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제가 중간에 말 끊기가 좀 죄송해서 질문을 안 드렸는데 네. 두 번째 소개했던 장기채권 관련해서요. 10년 이상 투자했을 때 분리과세가 33%라고 하셨거든요. 앞서서 원천징수 세금이 15.4%니까 이거보다 적게 내는 상품들을 소개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33%면 얼핏 듣기도 좀 더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좀 높아 보이는데 이제 그 거액자산가들은요. 네. 최고 세율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들어가면은
이 41.8%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네. 최고 세율이. 예.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33%가 더 이제 낮은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런 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아예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 메리트가 두 가지 정도 있기 때문에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했을 때 역시 그 부분도 예,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군요. 네. 지금까지는 기존 세금만 좀 덜 낼 수 있는 상품 소개를 받았다면 아예 안 내도 되는 상품도 있다면서요? 예, 이제 비과세 금융 네. 상품이죠. 이거는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단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10년 이상 그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장기 보험 예. 있죠.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은 이 그 비과세입니다. 그 보험 차익이. 근데 이번에 2월 15일 날 세법 개정이 공포되면서 이 납입 금액 제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2월 15일 이후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들은 2억 원 이하. 그러니까 개인별 아이디로 관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별로 2억 원 이하의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이제 비과세가 해당이 되는데 예. 5년 이상 불입되는 월납은 그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아. 금액 제한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종신형 즉시연금 같은 경우도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는 이제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해야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형은 10년 이후에 연금을 수령을 해야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 10년 이상 보험 차익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재형저축입니다. 예. 요즘에 뭐 언론에 많이 나와서 다 뜨겁죠. 아실 텐데요. 이제 3월부터 지금 부활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입 자격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거나 또는 이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 사업자가 예.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예. 가입 금액은 연간 1,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근데 이게 분기별 한도가 있어요. 아. 300만 원. 예. 이 분기라는 거는 3월, 6월, 9월, 12월 이 그 달력상의 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기별 300만 원 한도가 있고요.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요. 2015년 12월 말까지 네.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이 비과세인데 그 조건이 7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7년 이상 유지를 하면은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농특세만 1.4% 과세를 하고 예. 나머지 이제 그 세금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7년이 지난 후에는요. 한 번에 한해서 최대 3년까지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최대 이 계약 기간은 10년까지 가능한 거죠. 10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장기 주택 그 마련 저축 펀드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작년 말로 가입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재형저축이 그 서민층 그다음에 중산층의 그 재산 형성이죠, 재형이. 예, 예, 재산 예. 형성을 목적으로 올해 이제 18년 만에 부활이 됐다 그럽니다. 예. 그렇더라도 최고 이자가 4.몇 %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다는 건 얼마나 요즘에 돈 벌기가 어려운가 이거를 반증해 주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저금리고 네. 이제 비과세다 그러니까는 이제 장기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시는 거고요. 네, 기타 상품들도 소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생계형 저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요거는 조금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인당 3천만 원까지 가입 예. 가능한데요. 이 생계형 저축으로 뭐 ELS를 한다던가 채권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DLS를 하면 거기서 얻는 수익이 전부 다 비과세가 됩니다. 예. 근데 이 생계형 저축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 예.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독립유공자, 상이자,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예. 하고 이 생계형저축은 하루만 예치를 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까 그 세금 우대는 1년 이상 제한이 없군요, 있었는데 기간에. 이거는 네. 예, 기간 제한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국민주택 이종 채권이라 그래가지고요. 2006년도에 그 판교 신도시 그 채권 입찰제 청약할 때 나온 채권인데 예. 표면이율 이자가 0%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에 투자해도 이 비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브라질 채권에 투자할 때는 이 토빈세만 내고 한국과 브라질 조세 협약에 의해서 그 이자 소득, 그다음에 매매 차익, 환차익은 전부 비과세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형저축에 대한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년이라는 기한 제한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안에 중도 해지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7년 이내에 중도 인출 해지 시에는 이제 네. 그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예.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 감면세액이 추징이 됩니다. 추징이 되는데 지금 KDB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그 재형저축 RP 상품 금리가 연 4%인데요. 예. 이거를 10년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4%를 보장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4%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 이율 자체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타 금융기 같은 경우는 이 중도 인출을 하면은 원래 그 약속했던 금리를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낮은 금리를 그렇죠.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 이런 상품도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보통 지금 이 재형저축의 문제가 처음 3년만 확정금리를 보장해준다. 그리고 4년간은 이제 좀 낮은 금리를 변동으로 준다. 이런 건데, 그 KDB 대우증권 재형저축 RP 같은 경우는 10년 보장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지금 그 4%를 중도 해제도 유지한다는 건 KB대우증권에서 하는 그렇죠. 거죠. 모든 재형저축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를 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비과세 상품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 시에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이 비과세입니다. 물론 뭐 배당 이자는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은 이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는 사실.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취득 시에 취득세를 내야죠. 예. 또 가지고 있으면은 보유세라 해서 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네. 또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주식 채권 투자가 그런 측면에서. 예.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 비과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액 규모하고 상관없이 네.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액이 아무리 커도 이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 그것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연금저축 상품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연 400만 원까지 불입금액 그 한도 내에서 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좋은 상품입니다. 네.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이득이지만 내야 될 돈을 더 안 내는 것도 역시 또 같은 이 말인가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역시 또 세이브할 수 있는 네. 부분이니까요.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황성용의 톡톡 파생 상품 마치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교대역 지점 황성용 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